안녕하세요. 우리 딸의 가슴을 차지하는 일이 첫째 딸 열날 손주 나의 말에 있다. 나는 처음부터 하나둘 욕심이 없었고 더 많은 딸을 원했다. 나의 바람을 기운 예쁜 착한 딸은 손주를 꺼려 안으면서 다른 이들의 희한하고 교 이야기를 듣는 흔했다. 나도 최근에 딸과 대화하며 내 이야기를 보내보자는 이야기를 들었다. 딸의 권유에 힘입어 나는 상황을 보내서 지금 50대 중반이다. 상대적으로 늙은 아줌마이다. 실은 결혼 이후로 오랫동안 할 수 없는 시댁으로 인해 신랄한 식에 사는 시달렸다. 딸에게는 부끄러웠으나 말하지 못하고 괜찮다. 시부모님은 딱딱했고 어울릴 때부터 개가 되게 싫어한 아이들이 있었다. 아빠도 따르지 않는 편이라 어렸을 때 말을 듣지 않거나 건드리는 일이 있으면 손을 침습하는 버릇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나도 큰 상처를 입었고 나는 아빠를 좋다 않아 했다. 사실 나는 어떻게 여러 가지 사람들과 함께 자란 가족 환경이 지금 내가 산 환경과 비슷했다. 나이가 많은 옛날 사람이니 불합리하거나 내 스스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딸에게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예로 만들었어요. 아내는 평범한 여성으로 가정생활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냥 아주머니로 생각되는 행동을 하죠. 하지만 내가 안 좋은 게 계속되니 남편에게 말했어요. 남편은 괜찮다고 하며 병원에 가보라 했어요. 연말인데 건강검진을 안 받아도 되는 연인 여편이 아니라고 했지만 병원은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 검사를 받아봐라 하더라고요. 남해는 그걸 별로 신경 안 써서 그러더라도 이번에는 몸이 이상해 보여서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 검진 결과가 의왕 놀라운 거예요. 아내의 자궁 쪽에 종양이 의심된다는 것이 보였어요. 물론 종양이일 수도 있지만 크기가 크면 큰일 날 수도 있어서 조직 검사를 받았고 초음파를 받았답니다. 크기가 약 8cm 정도 되어 보여요. 무슨 질병이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작아질 수도 있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계속 지켜볼게요. 이게 종양일 수도 있다고 해요. 그 증상으로 볼 때 암이라는 가능성도 있겠죠. 아니면 무해한 종양일 수도 있어요. 어머니도 50대인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요? 남성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자궁 쪽에 종양이 생기는 것은 어떤 나이든 발생할 수 있어요. 어머님께서 아직 없다면 다행이지만 더 어린 여성분들에게도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자궁경부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어쨌든 아내님은 많이 놀라셨을 텐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연락 주실 테니까 마음 편히 기다려주세요. 집으로 가는 길에도 암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놀래고 걱정보다는 먼저 병원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해요. 아, 내가 너무 걱정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수술을 추천한 건 아닐까 싶지만 당신이 그냥 아파서 그렇기도 하겠죠. 의사도 당신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일 뿐이에요. 신경 쓰이는 것보다 의사 선생님들이 당신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이 더 안심이 되겠죠. 애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알았어요. 솔직히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라 너무 걱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머릿속에서 계속 걱정이 들어 막상 수술을 생각하니 무서워지고 불안하더라고요. 아마도 종양이 훌륭한 것일 땐가요? 아니겠지. 그냥 단순한 무혹일 거야 생각하며 스스로 다독이는 제 바람과는 달리 조직 검사 결과 종양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아니기를 바랐는데 정양인의 환자분 전에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이즈가 크다 보니 수술을 얼른 해야 할 것 같아요. 보호자는 누가 하실 건가요? 네, 보호자가 꼭 필요한 수술일까요? 심각한 거요. 아니요, 심각하기보다는 도 수술을 들어가는데 보좌 없이 환자분 혼자서만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수술 설명도 드려야 하고 그때 남편분이랑 같이 오셨던 것 같은데 남편분이 보호자로 시간 내주실 수 있겠죠? 아, 아마 한번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좀 많이 바빠서요. 네, 이야기해보고 수술 날짜를 최대한 빨리 잡죠. 사이즈가 더 커져서 환자분께 좋을 건 없으니까요. 성인 자녀분 있으시면 그분이 보호자로 오셔도 되니까요. 얼른 확인하시고 연락 주세요.
사람이 아프면 별것이 다 서운하다. 이럴 때 당연히 남편이 보호자로 와줄 거란 확신도 없어. 뭐라 대답도 못하겠더군요. 그렇다고 딸한테 이야기하자니 그건 또 딸한테 미안하고, 그런데 사실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수술하려면 보호자는 무조건 필요한데 딸한테는 이야기 안 하려고 남편에게 먼저 좀 부탁하기로 했어요. 여보, 병원에서 연락 왔어. 조직 검사했는데 종양 맞다고 하네. 그래서 수술해야 안 돼. 지은이 모르게 수술하려면 당신이 보호자로 좀 와주면 안 돼요. 일사 선생님도 사이즈가 크니까 수술 좀 서두르자고 하던데. 이거 참, 그 보호자가 꼭 있어야. 수술을 받아야 해요. 그냥 제거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병실에 있을 때 침대를 바꾸면 어떻게 먹고 자야 할지 생각만 해도 불편해요. 저는 잠 때문에 예민한 편인데 침대를 바꾸면 잠을 제대로 못 잘 거예요. 병실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당신을 간호해야 한다고 하니까 제 나이는 당신보다 한참 많다는 걸 왜 모르지요. 같이 병명을 겪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요. 그냥 지은아라고 불러주면 되는데 왜 문제가 되나요? 그 애도 이미 어른이잖아요. 모두 다 큰 사람들인데 수술하는 걸 숨기고 뭐 하려고 하나요? 나중에 알게 될 텐데 그냥 애한테 좀 간병을 맡기면 되겠죠. 제가 해주겠다고 말했으니까요. 아이고, 지희 걱정하며 살 것을 아니까요.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보세요 하며 불렀지만 남편은 병원에서 침대에서 자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며 날 뜯어 말렸어요. 자기 고집대로 병원에 가려 했고 딸에게 수술 소식을 전해버린 거죠. 아이고, 왜 이런 소문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숨길 수 있을까요? 전 좀 심각하달까요? 제게 말하지도 않고 수술을 받으려고 했다니까요. 아빠가 자기가 간호하기 싫다고 떠넘겼어요. 진짜, 엄마는 그러는 남자랑 왜 결혼했을까요? 결혼했다고 해서도 걱정 안 하나요? 야,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말 좀 해요. 제가 내일 병원에 갈 거니까 딱 기다려주세요. 나도 중요한 일 있으면 말 안 하고 숨긴다고요. 알았어요. 마음만 놔두려 마세요. 왜 걱정할까봐 제가 많이 사랑해요. 그래도 저만 있는데 고마워요. 잘 지내세요. 짐을 싸들고 병원으로 출발하려고 해요. 회사에 말을 해놨어요. 엄마, 필요한 게 있다면 문자로 적어서 보내줘. 알았지? 이따 봐요. 딸인데도 다름없이 아빠 걱정에 아빠에 대한 마음이 드러나. 바로 달려올 거야. 남편 역할도 못하고 자식에게 넘기는 아빠. 정말 미안해 하지 않을 수 없어. 주부, 아내, 며느리, 아이의 엄마로 살아온 게 힘이 들지 않았어. 그래서 잔병치레하지 않고 건강하게 늘어왔는데 건강하던 내가 아프니 우리 가정의 부족함을 느낀다. 딸에겐 내가 없으면 뻔한 부모의 존재가 하나도 없던 거야. 아픈 게 나니까 가족의 부족함을 알았어. 수술을 앞두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 전화를 끝내고 딸이 필요한 걸 준비하고 병원에 왔어. 수술은 잘 마쳤고 딸이 병원에서 모든 것을 도와줘서 경과도 좋아졌대. 일주일 동안 병실에 있었지만 시댁에서는 한 번도 안 와봤어. 연락도 없었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놀라지 않았지만 퇴원하고 나니 아침엔 전화벨이 울렸어. 열어보니 시어머니께서 통장에 돈을 넣어준 거였어. 수술 후 괜찮냐고 따지지 않았던 걸 후회했어. 아무리 그래도 사람인 것 같아. 아팠던 것은 엄마들이네 신경 쓰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태어나는 건 알고 계셨고 나이 있으시니 직접 보진 못해도 병원비도 보태주신 줄 알았어요. 엄마, 뭐 해요? 아니, 50만 원은 무슨 일이에요? 누가 입금한 건가요? 원래 이것은 할머니가 입금해 준 거래요. 뭔가 이상한 일인 것 같아요. 해가 서쪽에서 뜬다니 병원비를 보태주신 모양이네요. 우리 집 식구들이 이제 처리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이 난 사람이 입원해 있는데 연락도 없고 수술이 끝났는데 잘 끝나서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참으로 심드렁하네요. 역시 별로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입금을 받네요. 아유, 엄마도 이런 쪽이구나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아픈데 대접을 받다니 고마워해야 하는 건가요?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다 받아본 것 같다고 전화해야겠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래, 알았어요. 저는 얌전히 앉아 엄마가 전화를 끝낼 때까지 기다릴게요. 빨리 전화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퇴원이에요.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입금해 주셨죠? 이게 병원비를 보내주신 건가요? 아니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미쳤다고 네 병원비를 줘? 아이고, 착각일 수도 있지만 그건 좀 좋지 않은 행동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오늘 제사인 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거죠? 너무 자존심이 큰 일인데요.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함께 듣는데 정말 참으로 참담했어요. 말도 못하고 전화 끊고 나서 딸을 쳐다보니 딸의 얼굴이 예상 못한 상태로 변했어요. 지금 우리 친할머니가 지금 할머니가 엄마에게 주었던 돈은 제사 음식을 준비하라는 것이라고 하네요. 엄마에게 병원비를 지불한 건 아니라더라고요. 그나저나 할머니의 호기심은 그저 대단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이런 것을 잊었니? 안 가면 돈이 손해일 텐데 돈을 받고 싶어하는 딸은 엄마를 부르며 마트로 가자고 했지만 엄마는 이하네요. 집에 있는 인간들이 너무 돌아댔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정의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왔어요. 엄마와 함께 거래를 하다 보니 그들을 가족이라 생각하기 힘들었어요. 이런 딸의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가족들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복잡했어요. 그럴수록 엄마는 이 집의 피맥이야. 넌 그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말할 만큼 가치 있어. 내가 만난 남자들은 옛날 사람들과 차이가 있어야만 하니까 내가 훨씬 더 나은 결혼 생활을 해야만 하니까 말이야. 이 가문의 피가 유산이라면 그 헛된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해. 나는 할머니나 아빠가 엄마를 향해 하는 걸 보면 매번 화가 나. 그런 호색한 성격은 상상하기 힘들어. 이해하시기 쉽도록 한국어 번역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배웠다고 생각하고 같은 핏줄이라는 게 창피해. 아빠 딸이라는 게 저런 사람이 내 할머니라는 게 진짜 쪽팔린다고. 엄마 대체 왜 참고 사는 거야? 너 하나 잘 키워보려고. 그래도 너 시집갈 때 나 혼자 결혼식장에 덩그러니 앉아있으면 안 되니까 손잡고 들어갈 아빠는 있어야지. 그래야 무시한 당하지. 엄마는 이제 그러려니 해. 불쌍한 사람들이다 생각하고 사라져. 그러니까 너도 괜히 성내지 마. 아이 몰라. 엄마한테 하는 거 보면 나중에 나한테도 저러겠지 싶어. 그리고 할머니는 은근히 나 딸이라고 시해놔도 다 알거든. 나는 할머니나 아빠가 엄마를 향해 하는 걸 보면 매번 화가 나. 그런 호색한 성격은 상상하기 힘들어. 어쨌든 엄마는 집에 가 있어. 장 볼 거 뭔지 알려주기만 해. 아유, 내가 제사 음식 못 사야 하는 줄 안다고 혼자 장을 봐. 어떻게 너 혼자 보내니? 그냥 같이 가서 장 보면 되지. 절대 안 돼. 안정 취하라고 병원에서 그러지 않았어. 엄마 지금 환자야. 제사 음식도 만들러 안 보낼 거야. 내가 아이고 2월 시간에 장 10대번도 더 받았겠다. 그럼 엄마 그냥 차에 가만히 있을게. 내가 장 봐와. 그럼 되겠지. 얼른 가자네. 할머니 기다리시겠다는 말이에요. 모가를 받아들여 딸을 달래어 마트에 갔어요. 딸이 아주 용감하게 운전을 하고 장도 모두 구입해 왔다고 합니다. 차의 트렁크에 장을 넣고 시댁으로 바로 운전해간 모양입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양손을 가득 채운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시댁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응, 지원이 왔니? 그래, 창반 것 좀 보자. 아유, 이틀 동안 언제 다 만드나 모르겠네. 또 하나 이것도 모르죠. 딸이 장을 준다고 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받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장바구니를 열어 가져온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주는데 이미 다 만들어진 부침개, 전과 여러 종류의 제사 음식과 식재료들이 있는데요. 시어머니도 놀라면서 저를 쳐다보고 저도 당황해 제 딸을 쳐다보았어요. 딸은 양손 가득한 장을 봐오면서 모두 이미 만들어진 음식들이라고 말했어요. 엄마가 지금 환자라 쉬어야 해서 이번 제사에는 이걸로 올리길 바라고 계셨어요.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음식을 사오신 분이라면 죽음을 줄 순 없겠지요. 싫다면 할머니가 아빠와 함께 만들어 오신 것으로 다시 준비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환불해 드릴까요? 다시 화를 낸 딸이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시어머니의 화살은 곧 나에게 돌아오는군요. 원래 제 딸은 저에게는 온순하고 다정한데 할머니나 아빠에게는 시비를 걸고 불량한 성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때 제 딸에게 말했어요. 결국 내 딸이 시킨 일이니까 내 딸이 아파서 못 만든 거면 너가 가서 말 좀 해주라고. 교육받은 행동을 편하게 이해하는 과정이지.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조상들을 예배하는가에 대한 것도 있어. 자녀 교육은 정말 잘 한다는 거지. 하지만 그날은 나도 죄송하지만 지나가지 않았어요. 딸이 옆에서 보더니 제가 얼마나 답답해했는지 이해하셨을 테고 중요치 않은 일을 하는 걸 알 것을요. 딸 결혼식 당시 환자가 된 시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환자가 된 시어머니는 딸의 결혼식을 위해 음식을 마련할 수 없어 힘든 결정을 내리고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준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환자의 상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아프다고 전하자 시어머니와 딸이 물론 놀라고 충격받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를 내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며 어머니에게 비교를 하며 이해를 구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걱정하며 아들의 부모로서의 역할에 실패함을 느끼고 결국 자신이 수술을 받을 정도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야기는 가족 사이의 깊은 상호 이해와 사랑을 다룬 내용으로 가족 간의 소중한 소통을 강조합니다. 비교해보세요. 기가 막혀서 정말 말이 안 나와요. 뭐야, 어디 하늘 같은 남편을 그따위로 대접할 생각을 해.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 따로 없네. 내가 아주 수술 한 번 받고 오더니 기고한장해져서 그간 모던 유세란 유세는 다 떠는구나. 손녀 보는 앞에서 아주 혜미한테 이따위로 굴려고 잘도 가르치는 그나 그러자 듣고만 있던 딸이 저 대신 시어머니를 향해 난리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장봐온 거 저희 엄마가 저한테 시킨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에요. 그리고 어민이 이야기해서 아빠랑 할머니 조상이 저희 엄마 조상이 아니잖아요. 그럼 직계 가족들이 만들어 올려야지. 왜 생판남과 관계도 없던 저희 엄마가 이걸 해야 해요.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이 엄마 혼자 만든 제사 음식을 조상님들이 퍽이나 좋아하시겠네요. 친손주, 친자식들은 손 하나 까딱하는 음식에 무슨 정성이 들어가 있겠어요. 조상님들 노하실까 걱정되시면 직접 만드셔야죠.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내 삶이고 내 아빠를 낳은 사람이야. 너는 강씨 집안 자손이라고. 그런 내가 지금 이렇게 나오면 돼. 이래서 아들을 낳아야 했는데 할머니는 왜 그 좋은 아들 낳아놓고 아들 덕은 하나도 못 보고 저희 엄마 덕만 보고 계십니까? 그 잘난 아들 지금 다 늙어서까지 아들이 차린 밥상 한 번 받아본 적이나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거꾸로 할머니가 차려다 바치고 아이 무슨 아들 덕을 본다고 아들 촬영하세요. 할머니가 아들 덕 본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싸고 돌로 그러면 아들이랑 제사 음식 만드시면 되겠네요. 너, 지은이, 넌 말 다 했어. 이게 아주 다 컸다고 또박또박 어른이 말하는데 싹수 없이 싹수 없는 게 이 집안 핏줄인 것 같아요. 아, 저도 이 집안 핏줄이야.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집구석 사람들은 배려도 없고 양심도 없어요. 며칠 전에 수술하고 태어난 사람한테 괜찮냐고 묻지도 못할 망정. 제사 음식을 장을 봐오한 소리에 무슨 남편 밥 타령하지 하냐고요? 라는 소리일까요? 며느리가 아니라 무슨 식모증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는 저희 엄마한테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수술하고 말고를 떠나서 엄마가 회복을 다 해도 제사 음식 절대 손도 못 대게 할 거니까. 강씨 집안 제사는 할머니랑 할머니가 끔찍이 아끼는 아빠만 데리고 하든지 해요. 한 번만 더 우리 엄마 시켜봐요. 그때는 나도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엄마 일어나 환자가 태해 지금 한시도 못 쉬고 이러는 게 말이 돼. 당장 집으로 가서 딸은 묵혀온 울분이 많았는지 토해내다 피 할머니를 향해 소리쳐 대더니 저를 일으켰어요. 딸을 말리려고 했지만
가만 생각해보니 말리는 것도 애한테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딸은 그동안 자기 친할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다 보고 듣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말리고 다독이 그냥 엄마를 봐서 아무 말 않고 참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결국에는 이렇게 터지면서 완전히 집안을 뒤집어 놓게 된 건데 일이 이렇게 된 건 제가 바보같이 당하고만 살았기 때문인 거잖아요. 지켜보고만 있던 딸은 또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생각하니 말리지도 못하고 이도저도 못하다 딸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할머니가 제사 음식을 직접 만들기 위해 재료만 뺀 상태로 전과 부침개들을 전부 우리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솔직히 좀 웃음이 나더군요. 지은아, 언제부터 아버지에게 이런 걸 가져왔니? 너희 할머니가 음식을 하려면 고생 좀 해야 할 텐데 가게 할 걸 후회하겠어. 일부러 눈앞에 보여주고 가져온 거야. 직접 해봐야지. 만약 며느리가 돕지 않으면 혼자 하지도 못할 거야. 아들 타령 듣기 싫어. 끔찍해. 그 잘난 아들이 할머니에게 뭘 해준다고 잠자코 있다가 일단 이것들은 내가 정리할 테니까 가서 좀 누워있어. 엄마가 미안해하면서 참느라 이해 못할 줄 알았나 봐. 너도 다 커서 알 거야. 눈치가 빠삭해서 속으로는 속상했을 텐데 엄마가 생각이 짧았어. 내가 참느라 딸의 마음을 알아주니 할머니한테 바락바락 대던 모습은 사라지고 울먹울먹 눈에 눈물 달고 글썽거리는 착하고 순한 모습만 남아 있었어요. 나 착한 딸인데 나를 봐서라도 이제 엄마 참지 말고 할 말 다 하면서 살란 말이야. 아빠를 까맣게 가지고 있던 모습에서 주둥이로만 효자 노릇하는 그 사람이라고. 아빠를 까맣게 입고 있었네. 그런 인간이 다시 오면 한바탕 해야겠다. 엄마는 환자야.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걱정스러웠어요. 딸의 성격이 자기 아빠를 닮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들은 남편은 당연히 난리를 냈어요. 퇴근 후 집에 들어오자마자 큰 소리를 내며 저를 비난했어요. 제가 딸에게 어떤 말을 했다고 했길래, 아, 그래? 나한테 시킨 거야? 나는 잘 시킨 것 같다. 원하고 온 사람이 제사 음식을 준비하라는 말을 딸에게 전달했었거든요. 그런데 딸은 날 위해 큰 요구를 해준 것을 거절했어요. 남편은 조금 놀란 모습이었어요. 오늘 결국 남편은 정말 화를 냈어? 시작할 때는 아프다고 했지만 결국 정신이 나갔어. 엄마한테 딸의 교육은 어떻게 받았느냐고 물었어요. 딸은 화를 내며 손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딸은 자기 아빠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딸의 성격이 날 안 닮아서 자기 아빠를 닮아서 다행이었어. 어릴 때 딸과 남편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교육의 끝이 났어요. 남편도 딸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잘 행동하지 않았어요. 걔 버릇은 언제 고칠 건지 모르겠어. 교육은 엄마만 하더라고요. 아빠는 나를 키우는데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돈을 벌어주면 아버지도 똑같아요. 엄마가 잘 챙겨주지 않아서 가족은 중요하지 않아요. 결혼하면서 제사 음식을 만들고 식사를 차려주는 신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본 문제에서는 한국어로 작성된 텍스트가 있습니다. 한글 자모와 발음별 의미를 이해하고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제 역량을 넘어섭니다.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그냥 청소년 때부터 늘 아빠의 덕분에 성업하려는 놈친데 이젠 그 자식이 덕분에 옷 입으려고나 겨슬에 조리에 띠르게 아이는 아버지로부터 큰 꿈을 품고 싶어 했다. 입이 막혀가래 걸르게 가정을 세우길 선언한 데에도 엄마를 어리에 대도 불구하고 이계의 선언을 담들인 것이 어찌 대한 자랑임이니. 할아버지를 좋아하고 개함, 그것이 아니라 세운네요. 제품한 아니하는 든 빠경소인원이 다음 생필민 홀려프에 시피만 된 또 문속 혜정세노 신의식 장을 사러 가라는데 그것을 바라는 사람 간극 인생, 바보 양이니? 제 지일 사치여 얼마 일이 열릴러야지 귀호 낙감. 내도 더는 더부는 일이고 해서 나니 다가나리에서 바로 가입을 껴뒤에 혼본거니 내랑 시함하고 안만이 자리에 도리지 않으면 요밤 들어 소리하지 말타요. 전 혼지계적 전어 은하 한개 그대 속세노다도론 아래아 있사 부요 정마스야 석곤 실명을 내다호 자귀
그딸이 걸리죠. 니천가지 상지 그 여명 쓰기리도 이 그들이 작은 운하를 들리피지도 못하는 그 뒷글이 있네힌 그게 같이 더 그렇게 그럴련간한 안조고 그골 도로는 있고 자회에서 유하지한 것들을 걸군된 아마니오 헬투시오전 척해조사 이일이 울고 못노녕 그래서 집에서는 잘 생각이 없었거든. 곧 도착할 거야. 뭐야, 지금은 난리통을 치고 있어? 이야 밤에 남자친구를 부른 거였어. 남자친구 집에 가자고. 아유, 지은아.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이거는 너무 당황스러워. 남자친구 아니고 예비 신랑이야. 이미 저쪽 집에 인사 다 마친 상태고. 예비 신랑 혼자 아파트 살아. 방 3개야. 엄마도 같이 가게 될 수 있다고 이미 아까 다 이야기했어. 예비 신랑이 우리 집 꼬락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 내가 대충 이야기해서 딸은 그건 한 번도 자기 남자친구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몰랐는데 한사 일하고 있는 친구라고. 곧 예비사위가 차를 타고 저희 앞에 도착했어요. 깜깜한 밤에 갑작스레 바리바리 짐을 싸서 나와. 예비사위를 처음 만나 인사하고 있자니 정말로 민망했어요. 안녕하세요. 지은이 남자친구 김우연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조금 갑작스러우시겠지만 지은이한테 어느 정도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저희 집으로 가시죠. 가서 두 분 마저 이야기 나누세요. 아이고, 이런 상황에 이렇게 인사하게 된다니. 너무 유감이네요. 지은이가 나한테 상의도 없이 부른 모양이에요. 알았으면 말렸을 텐데. 아이 말리시고. 어차피 빨리 뵙고 인사도 드리고 싶었어요. 지은이가 안 보여주려고 해서 기다리느라 애 먹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일단 짐은 트렁크에 실어 드릴게요. 얼른 타세요. 싹싹하고 예의 바른 청년의 분위기를 풍기는 친구였어요. 딸의 손을 잡고 함께 예비사위 집으로 가서야 비로소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사실 집 소개팅이 있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결혼 생각이 있는지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만난 지 꽤 오래됐는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서 배우 작감이 아니라 애가 망설이고 있는 건가 했어요. 아니야. 나는 우연 씨와 만난 지 1년 정도 됐을 때부터 결혼 생각을 했어. 그래서 우연 씨 집에 먼저 인사를 갔어. 그리고 나서 우리 집으로 가자고 하려고 했지? 근데 거기서 우리 집에 가면서 아버지란 말씀을 처음 봤어. 우리 아버님은 엄청나게 다정하셔서 존댓말을 쓰시고 같이 밥을 먹고 나서는 설거지까지 아버님이 자연스럽게 다 하시더라고. 어머님은 가만히 앉아서 과일을 갖고 계시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예비 시부모의 모습을 보며 우리 집이 갑자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집은 다른 집들과 다르게 아버지가 다정하시고 다른 집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상대방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부모님은 부모님인데 나는 나야. 엄마를 함부로 대해지는 걸 보지만 도와주지를 못하는 걸 보니 그게 제일 부끄러웠어. 손을 놓고 있었던 방관자처럼 보였다고. 지은이가 말하는 게 맞아. 아휴, 정말 그랬던 거야? 엄마를 도와주지 못해서 참 죄송스럽고 할머니랑 아빠가 형편없는 모습을 보는 것도 당연히 부끄러웠어. 하지만 그보다는 내가 엄마를 그런 사람들로부터 지켜주고 편들어주지 못했던 게 더 부끄러운 거야. 창피해서 집에 방문하는 것을 잠시 미뤄두었어. 딸이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얼마나 죄책감을 느끼는지 내가 괜찮다고 해도 그것이 괜찮은 것은 아니었어. 딸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이해하기 쉬웠는지 죄송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 그녀는 나를 안아주며 우니우니 울면서 이야기했어. 아이가 어떻게 어머니를 보호했니? 어머니 자신이 자신을 지켜야 했는데 미안해. 어머니가 지금이라도 이혼하리라 우리 딸이 상처받지 않게 그 사람과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는 생각은 없어. 당신을 위해서 참고 견뎌왔어. 내가 싫다면 더 이상 참지 않겠어. 이혼할 거니까? 이혼한 뒤면 정의롭게 다시 인사해야겠지, 장모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지은이가 아버지의 나쁜 습관을 몇 번 들었어. 나도 그랬고 우리 부모님도 그랬어. 폭력은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지은이가 결혼식에 엄마만 참석한다 해도 결코 나쁘게 안 생각하실 거야.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하실 거야. 요새는 자식들을 키우고 나서 황혼에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아. 내 친구는 이혼 변호사로 시험을 준비하던 날에 제사 음식 때문인지 남편이 계속 전화를 걸더라. 전화를 받으니 입이 터질 것 같은 욕설을 섞어가며 강압적인 얘기를 했어. 너 미쳤어. 어디 왔다 간다고. 늘은 몇 번째인데 와서 제사 음식 만드는 일이 어디 어머니 나이가 어디로 가더라. 1시간 동안 있으면 되겠어. 1시간 안에 여기 도착한다고 했지. 알았어. 이혼까지 결심하고 난 뒤에 보니 뭘 믿고 그렇게 함부로 명령하는 건지 웃더라고요. 나랑 당신은 이혼할 거야. 더는 그 집구석 며느리가 아니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 앞으로 당신네 조상도 당신이 챙겨나는 그 집과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해줬으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양심도 없지. 아픈 사람을 이렇게 부탁하려는 거 보면 앞으로 얼마나 더 부탁할 생각인지도 안 봐도 알겠어. 곧 이혼 서류 날아갈 거야. 도장 찍어줘. 그리고 이혼하고 나면 우리 딸 볼 생각도 하지 말아줘. 지은이는 당신 같은 아빠 필요 없다고 하니까 아이고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게 이혼하고 어떻게 살 건데 집에서 대충 살아본 옆집 사람이야. 나는 이혼하고 뭐 어떻게 벌어 살 것 같아. 집에서만 주불밖에 안 살아온 옆집 이혼하고 뭐 어떻게 살 것 같아. 내 자존심 뿌려 쓸데없이 고집 부리지 말고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나 없이 밥도 못 차려 먹는 사람이 누군데 이제 죽을 때까지 내 밥은 스스로 챙겨 먹어야 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해 먹어. 나중에 쌀로도 모른다. 전화하지 말아줘. 더 이상 남편의 말을 들어줄 이유가 없으니 콧방귀 끼고 전화를 대치게 끊었어요. 그대로 이혼 소송 시작했고요. 그간 며느리랍시고 함부로 다루었던 것들 하나하나 정리해서 남편이 퍽하면 손으로 치던 것까지 차근차근 모았어요. 그리고 위자료도 구했어요. 드디어 현실을 이용해서 자신의 상황을 알고 일어났는지 전화해왔더라고요. 당연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혼은 못해주네. 자기는 죽어도 도장은 찍어주지 않겠다고 말해주었네. 그러며 요리거리 잡아먹어라. 그들은 어떻게든 이혼 절차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요새는 자식들을 키우고 나서 황혼에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아. 내 친구는 이혼 변호사로 시험을 준비하던 날에 제사 음식 때문인지 남편이 계속 전화를 걸더라. 전화를 받으니 입이 터질 것 같은 욕설을 섞어가며 강압적인 얘기를 했어. 너 미쳤어. 어디 왔다 간다고. 늘은 몇 번째인데 와서 제사 음식 만드는 일이 어디 어머니 나이가 어디로 가더라. 1시간 동안 있으면 되겠어. 남편은 위자료를 요구하면서 사과하고 사죄했지만 아내는 더 이상 그의 말에 신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혼을 선택하고 소송을 진행하며 남편은 딸과의 관계도 파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상처받았고 이를 이유로 더 이상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마침내 끝이 났지만 법정에서 남편이 보인 이미지는 충격을 주었고 결국 남편은 아내와 딸에게 완전히 버림받은 채로 남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대로 식사를 준비하지 못해서 많이 실망했다고요. 처음에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나이든 노인 같아서 법정을 장만하는 사람, 부진한 사람으로 생각했고 주변 사람들도 거리를 두고 피하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그분이 내 전 남편이었어요. 아무리 나 없어도 밥을 잘 차리고 세탁도 잘하고 살 줄 알았는데 정말 혼란스럽게 사는 건 얼마나인지 몰랐어요. 그래도 그것을 보면서 불쌍하거나 안타까운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법정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남편은 자신의 돌아오길 바라며 불쌍한 척을 다 하며 붙잡았어요. 여보, 돌아와줘. 내가 잘못했어. 이제부터는 잘할게. 너도 없고 전 가족도 없으면 모든 건 망가져. 누가 돌봐줄까? 내 손을 잡고 울며 매달려요. 이제 더 이상 손해가 되는 행동은 안 하겠다고 약속하고 제사도 없애줄게라고 했어요. 정말 죄송해하며 울어서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내 마음은 쉽게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의 울고 매달리는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렇게 당한 상처는 어떻게 나의 공과가 되었는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지난 몇 달 동안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 좋지 않게 다루어졌던 내게 얼마나 비하든지
지금 그의 형편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가족들에게도 잘해주기를 요청했어요.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면서 함부로 다뤘던 내 모습에 벌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얼마나 이미 받았다는데 벌써 우는 소리야. 제발 돌아와 주세요. 내가 내 행동을 되돌아보면서 많이 후회했어요. 정말로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제발 한 번만 돌아와 주세요. 당신한테 항상 좋은 대우를 해왔지만 이렇게 약해진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딸이 곧 결혼한다는데 남편 후보도 있어요. 내가 진행했지만 당신과 나는 교양이 달라요. 지은이가 당신을 소개하기를 부끄러워했던 것 알아요. 상견례를 얼마나 미뤄왔는지도. 그래서 결국 상견례는 내가 혼자 다녀왔고 결혼식에도 혼자 참석하기로 했어요. 지은이의 소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아빠님으로서 다가오려면 애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당신의 딸이라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이렇게 악랄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지은이가 받아온 상처는 30년이 지났어도 아직도 아프게 남아있어요. 그래도 30년 동안 참고 견뎌냈지만 당신이 그토록 나한테 하는 짓을 보면서 어떻게 참을 수 있었을까요? 당신과 당신의 딸이 서로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내 땜이었다고 생각해요. 제발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제가 지은이에게 직접 무릎 꿇고 사과할게요. 사과를 받아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에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아빠가 그렇게 반성하고 미안하고 있는데 이게 다 내 잘못인가요? 결혼식에 참석해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빠랑 나란히 축하받는 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제 결혼식이니까요. 남편이 매달려고 하다가 거절당하는 걸 보고 더욱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결혼식은 잘 끝났습니다. 혼자라 사돈 걱정했지만 덕분에 떳떳한 엄마로 거둬앉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어릴 적부터 하던 일인 교사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마운 사위가 함께 살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감사한 마음을 품으면서도 신혼 때 아직 어리신 사위의 민폐를 끼칠 수 없다며 사양했습니다. 대신에 딸과 사위의 요청으로 오피스텔을 얻어주었고 함께 살며 서로를 존중하는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안일을 해도 감사해하지 않던 사람이 있었지만 이제는 사위와 딸이 너무도 고마워하며 함께 지내면서 행복합니다. 60세를 바라보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며 힘쓰는 아내와 엄마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바라며 연말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